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최근에 키스헤링 작품을 AI가 무단으로 완성해서 이슈가 된 케이스가 있어서 오늘 이 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키스헤링이 그래도 된다고 안 그랬는데 그쵸. AI가 자기 마음대로? 그쵸. 와, 음, AI 기술로 예술 작품을 만든다. 이 공모전에 냈다가 네. 너는 수상 자격이 없어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거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네, 이번에도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이번에 이 키스헤링의 미완성된 작품 Unfinished Painting이라는 제목의 1989년도 작품을 AI로 무단으로 완성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슈가 됐던 이유는 이 작품을 완성시키는 게 작가의 의도와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이제 키스헤링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그림을 그린 키스헤링은 앤디 워홀하고 함께 팝아트의 대표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밝고 통통 튀는 캐릭터들을 작품에 그려놓고 또 이걸 밝은 색감으로 표현해서 한 번 보면 좀 잊기가 어려운 그런 작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화제가 된 이 Unfinished Painting이라는 작품은 기존의 키스헤링의 그림과는 매우 다릅니다. 일단 작품에 주로 사용된 색깔은 보라색인데요. 이 보라색 물감이 캔버스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조금은 침울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키스헤링 그림과 다르게 캐릭터들에게서 느껴지는 좀 생동감도 적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심상이 우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캔버스에 4분의 1 지점 정도 왼쪽 상단 부분만 그려져 있고 나머지는 비워져 있는 모습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키스헤링이 비워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거는 1989년 키스헤링의 나이 30살 때였는데요. 헤링이 1990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31살 때 사망을 한 거죠. 이 그림을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당시에 키스헤링이 이미 HIV 전염병 그리고 이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HIV라는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수백만 명을 기리고자 그들의 빈자리를 이 그림을 통해 공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구 트위터 현 X의 한 이용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작품을 완성시켜 버린 겁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Unfinished인데 네, finished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쵸. 이게 약간 문양을 보면 얼핏 보면 한국의 그 창틀 무늬 같기도 하고 근데 자세히 보면 키스헤링의 그 아주 시그니처인 사람 네. 만세하고 있는 아저씨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걸 전체를 꽉 채웠다. 원작자가 의도적으로 비워둔 그림을 완성시켰다. 이 그림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 사건이 벌어졌던 거는 2023년 12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X 계정 아이디 도넬 빌리저라는 계정이 다른 사용자의 트윗에다가 리트윗을 하면서 이 회화 작품을 게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긴 코멘트가 이 그림에 숨겨진 이야기가 너무 슬프네요. 이제 AI를 활용하면 그가 끝내지 못한 작업도 끝낼 수 있어요. 라고 코멘트를 달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격하게 있었고 크게 세 가지로 갈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례하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키스헤링이 끝내지 못한 그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끝내지 않은 그림이다. 그렇게 작품의 의도를 담아낸 건데 이걸 마음대로 바꾼 건 너무 무례하다라는 게 가장 많은 반응이었고요. 또 이 키스헤링의 Unfinished Painting 같은 경우에는 키스헤링이 유일하게 미완성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도 좀 명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완성시키는 건 작품의 의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이 작품의 뒷이야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코멘트로 너무 슬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는 좀 더 나아가서 8, 90년대 에이즈로 목숨을 잃은 수만 명의 퀴어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은 행위다라는 반응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슬프기는 한데 본인 생각에는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네. 난 포기하지 않아요. 네. 누구 마음대로. 자, 또 다른 반응은 어땠습니까? 두 번째로는 좀 쿨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키스헤링이 일단 살아있을 때 유명세를 많이 얻었던 작가입니다. 1년 동안 많이 벌 때는 그 당시에 3억 가까이 벌었었던 작가라고 하고 우와. 네, 본인 작품이 고가에 거래된 후에도 계속 이제 유명세와 상관없이 지하철 그리고 길거리에다가 그림을 그려왔었던 작가라고 하는데요. 이건 거리 예술가로서 본인의 정체성도 있지만 또 본인의 예술을 단지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만 보지 않았으면
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길거리에 작품이 있다 보니까 해링 작품 위에다가 그래피티를 그리는 식으로 조금 아. 훼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헤링은 계속 거리에다가 그림을 그려왔고 그랬던 걸 고려하면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반응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거는 실제 작품 위에다가 만든 게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겠냐라는 반응들이 있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적 변화까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 키스헤링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제는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도 사라졌고 그리고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것도 가능해졌어 라는 걸 볼 수 있는 시도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어디까지일까? 이걸 테스트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작품이 공개되고 나서 이 AI 기술을 어떻게 써서 이 작품을 완성했는가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X 유저는 챗GPT를 활용해서 이 그림 완성에 대해 키스헤링이 살아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조금은 황당해요. 이 챗GPT가 키스헤링이 살아있었다면 이 작품을 보고 창의력과 예술적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협업 정신의 증거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이것을 보고서 이 아웃컴을 보고 행복하다고 했을걸? 요런 반응을 보여줬다니 재밌네요. 네. 정말 기술이 예술의 영역까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또 듣다 보니 약간 설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챗 GPT의 답변까지 봤어요. 키스헤링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 이정우 에디터가 보기에는 이거 보고 어떤 반응 보였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애초에 이 키스헤링이 작품 활동을 하해 오면서 꾸준히 이야기했던 내용과 너무 상충되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AI의 한계를 우리가 봤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은 무리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키스헤링의 작품을 보면 이전에 살아있을 때 약물 남용이라든지 에이즈 그리고 동성애자, 핵종말 같은 조금은 금기시되는 주제들을 작품에 다루면서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주의적인 작품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89년도 작품 무지는 공포다라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 작업은 키스헤링이 평생 동안 선보인 작품 특징이 모두 담겨 있어요. 잠깐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작품을 보면 3명의 사람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리고 입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작품에 사용된 선들도 굉장히 두껍고 색상도 매우 밝고 강렬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캐릭터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지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서 시각적으로 키스헤링의 어떤 특징들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려낸 이유는 더 많은 대중이 내 작품을 보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시작을 한 거라고 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작품에 담긴 의미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싶었기 때문인데 가장 해링이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1980년대 한참 활동하던 당시에 만연했던 이 에이즈의 위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막고 귀를 가리는 건 결국에 두려움으로 이어질 뿐이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침묵은 곧 죽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그림을 그려왔고요.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촉진하고 인식을 깨는 행동주의적인 작품을 많이 해온 작가고 죽음을 앞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이 경향이 훨씬 더 짙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스헤링의 작업 어떤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이번 챗GPT의 답변은 너무 조금 터무니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남겨진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작품이었는데 여백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가요? AI 기술은 그런데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게 맞아요. 어느 틈에 우리와 동료로 일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술의 영역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새로운 AI 기술이 있어서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아티스트용 AI 플랫폼인 원드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술가가 본인의 작품을 입력을 하면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리고자 하는 작품을 텍스트로 입력하면
그 예술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새로운 작품을 그려서 제안을 해줘요. 근데 여기까지는 기존 AI와 동일한데 이 중에서 예술가가 뭐 본인 마음에 드는 걸 몇 개를 고르면 그걸 기반으로 고도화한 다른 이미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약간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이건 어때? 요건 어때? 그러면 요건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작품을 제안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술가 본인의 마음에 쏙 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예술가들이 직접 이게 나온 결과물을 작품으로 만들기보다는 본인의 예술에 활용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의미에서 플랫폼의 이름도 완드, 지팡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예술가 본인의 작품을 데이터로 입력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작품만 데이터로 입력하고 끝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다른 예술가들 작품 이미지까지 참고해서 제안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너의 작품에서 에드워드 호퍼의 느낌을 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준다. 난감하다. 네, 굉장히 난감하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약간 계속 대두된다라고 해요. 기술은 점점 빠르게 발전을 하는데 예전부터 논쟁이 되는 문제는 계속 동일하게 저작권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드저니라든지 스테빌리티 AI라든지 데비안아트 같은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은 사용자가 텍스트로 어떤 입력을 하면 주문을 하면 그걸 이미지로 변환하는 AI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원 저작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막대한 양의 자료를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소송에 참여한 예술가들 리스트도 쟁쟁한데요. 쿠사마 야요이, 뱅크시, 데미안 허스트, 키스에링 등등 있습니다. 이 키스에링은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재단이 철저히 작품을 관리하고 있고 생존 작가들도 야요이라든지 뱅크시, 허스트 같은 인물들 너무나 파워가 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소송이 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게 근데 비단 그 미술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음악, 문학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논인데 만약에 작곡을 AI가 해주는데 네. NCT를 기본으로 해서 그 정체성에다가 세븐틴하고 라이즈를 약간 얹어줘. 어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음악이 나와버리면 네. 뚝딱뚝딱 이걸 만들었을 때 베낀 거야 안 베낀 거야 굉장히 논란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AI 기업에서는 그래도 기존 저작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오픈 AI에서는 최근에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늘날의 AI 모델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챗 GPT 역시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로만 교육시키는 것도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하면 오늘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AI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을 위해서 저작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이것 때문에 아마 논의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저작권 만료된 것만 가능하다라면 100년 전 미키마우스만 가능하다는 건데 네. 그때랑 지금이랑 미키마우스 얼굴, 팔다리 이 굵기도 많이 달라졌고 그쵸. 근데 고민이 되는 부분은 많다. 그러면 앞으로 AI도 무한히 스스로 발전해 나가면서 그냥 내가 그림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작품조차도 나올 것 같은데 AI가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 이게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AI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어떤 인격이라든지 정체성이 있는 존재로서 예술 작품을 만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앞서 소개한 완드의 사례처럼 궁극적으로는 좀 예술가의 작업을 도와주는 지팡이 역할 정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이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거의 사례를 조금 살펴보자면 기술이 예술이 된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게 사진이 있습니다. 이 1800년대에 사진 기술이 처음 보급됐었을 당시에 사진을 우리가 예술로 볼 수 있을까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는데요. 동시에 또 사진이 결국에 예술가들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밥그릇을 빼앗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기도 했어요. 당시에 정성과 사유의 결과인 예술가의 회화 작품과 사진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후에 50년 정도 지나서 예술로 인정받은 사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1853년도 나온 헨리 피치 로빈슨의 임종이라는 작품인데요. 아마 뭐 알쓸신잡이라든지 인문학 어떤 지식 채널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들이라면 한 번쯤 봤을 작품일 네. 겁니다. 이 작품은 임종의 순간을 4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려낸 작품인데요. 이걸 단순히 찰칵하고 순간 포착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연출해서 인물을 한 명씩 따로 찍은 다음에 합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진이 단순한 기록의 수단이 아니라 예술가의 어떤 연출 혹은 정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도 예술가의 사유가 담긴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작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AI 기술도 이렇게 사진처럼 하나의 도구로서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가 있다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좀 머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사진이 등장했던 당시의 기술 발전 속도, 그리고 오늘날의 기술 발전 속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50년 정도 걸렸으니까 어쩌면 AI는 5년 혹은 뭐 3년 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술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이제 부등호가 과거에는 무조건 50이 크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1년과 과거의 50년은 최근에 1이 더 클 수도 있다. 이 물리 법칙과 전통적인 수학 계산식을 벗어나는 기술 발전의 시대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되네요. 그 오픈 AI나 여러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걸로 돈을 벌면 저작권의 원 저작자들, 네. 그들과 수익을 나눠야 한다. 이 부분은 뭐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